이야기. 새싹순과 함께하는 매스스터디즈 118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쌤이요. 안녕하세요, 순이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네. 조건이라는 용어를 살펴봤어요. 네. 그죠? 네. 조건이라는 것은 그 안에 미지수를 품고 있어서 네. 그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 또는 거짓이 결정되는. 그래서 x제곱은 1이다라는 문장을 예로 들었던 게 기억날 거예요. 네, 그죠? 이 문장은 자체로는 참 거짓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 언제 참이 되는지를 판단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x값이 마이너스 1이 되거나 또는 x값이 1일 때 이 문장의 진리값은 t가 되는 거고, 네. 뭐 x가 0이 되거나 뭐 또는 뭐 x가 뭐 2가 되거나 이럴 때는 진리값이 f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네. 값들, 이 조건의 진리값이 t가 되게 만들어주는 미지수의 값들만 싹 모았을 때 하나의 집합을 구성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집합을 우리는 요 주어진 조건의 진리 집합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진리 집합의 원소들이 이 문장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과 1이 되는 거겠죠. 네. 근데 이거 용어만 좀 바뀐 거지, 사실은 예전에 우리가 방정식 단원에서 했던 짓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렇죠. 이 주어진 식을 참이 되게 만드는 x를 찾아라. x값을 찾아라. 예. 똑같네요. 그러면 네. 방정식 문제가 되는 거고, 그때 우리는 저 마이너스 1이나 1 같은 아이들을 뭐라고 했냐면 요 방정식의 근 해. 예, 또는 해라고 불렀었죠. 네. 그죠? 그러니까 근과 해를 찾으라는 이야기랑 조건을 충족시키는 x값을 찾으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거죠. 다만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 이전까지는 단순하게 식을 바라보는 관점이었다면, 이제는 명제라는 것을 써먹기 위해서 새로운 개념들로 좀 확장을 하고 정립을 새로 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별거 아니죠. 우리가 했던 일을 다시 다시 한번 보는 것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물론 조건을 이야기할 때에는 요 미지수에 해당하는 x의 범위가 어디인지를 먼저 결정을 해줘야 돼요. 지난번 소피스트 이야기하면서 이제 범주의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소피스트 언제 땐가요? 그래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개념은 어느 범위에서 이야기할 것인지. 이거 자체가 조건 아닌가요? 아니죠. x가 정수일 때, 그렇죠. 자연수일 때 해버리면 진리집합이 얘는 빼야죠. 그렇죠. 근데 x가 정수일 때 하면 둘 다 포함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범위가 어딘지에 따라서 전체가 그렇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그렇죠. 범위. 네. 그 범위에 따라서 이 조건의 진리집합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요걸 반드시 명시를 꼭 해야 해줘야 되는 건데, 이렇게 x가 자연수일 때라고 길게 쓰는 게 너무 귀찮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귀찮나요?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했었던 네, 거죠. 맞습니다. x가 자연수 집합에 속할 때, 원소일 때. 음.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쓸 때에는 이걸 많이 씁니다. 실수의 집합에서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수집합 안에서 이 조건을 다룰 것인지를 먼저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그거 그리고 먼저 읽어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전제 하에서 그 조건을 읽고 진리집합을 구해줘야만 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qx라는 진리집합을 조건을 예를 들어서 x의 세제곱은 1이다. 근데 x는 실수일 대로 제한을 해버리게 되면 그러면 세제곱해서 1이 되는 실수는 뭐밖에 없을까요? 1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조건의 진리집합은 실수 1만 원서로 하는 집합이 되는 거예요. 네. 이와 같이 조건은 그 자체로는 명제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진리집합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예. 그렇죠. 자, 그렇다면 방금 전에 그 두 조건을 한번 살펴볼게요. px는 x의 제곱은 1. x가 실수일 때요. 그 다음에 qx라는 조건은 x의 세제곱인 1. 아이고야. x의 세제곱은 1. 사실 여기에는 2다. 이게 이제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명제할 때 접속사로 사용되는 용어들을 배웠어요. 예, 맞아요. 또는 음. 그리고 뭐뭐이면 뭐뭐이다. 뭐뭐이다. 음. 기호로는 또는은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걸 문장으로 표현하면 x의 제곱이 1이거나 또는 x의 세제곱이 1이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또는으로 접속사를 이용해서 붙인 이 문장도 사실은 여전히 조건이에요. 다만 진리집합의 형태가 이것이 성립하거나 또는 이것이 성립하거나 혹은 둘 다 성립한다가 또는의 의미였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x가 집합 P에 속하거나 또는 x가 집합 Q에 속하면 이 문장은 참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이 조건, 이 전체 문장의 진리집합은 집합 P와 집합 Q의 합집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속하거나 또는 여기에 속하기만 하면 이 문장은 참이 되는 거니까 네. P 문장은 P 또는 Q 문장이 참이 되는 거니까. 네. 이 앞에 또는 기호랑 비슷하네. 그렇죠. 합집합의 기호를 뾰족하죠. 그대로 뾰족하게 만든 거예요. 별거 아니라. 네. 그리고 그러면 PX 이고 QX이다 라는 걸 문장으로 표현해 보면 X의 제곱은 1이고 오, 동시에 X의 세제곱도 세제곱도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말이 참 또는과 이고가 굉장히 다른 의미가. 그렇죠. 문장을 다시 한번 느끼는. 네, 그리고는 동시에 성립한다. 그렇죠. 그러면 이 문장이 참이 되게 만들려면 이것도 참이 되고 이것도 참이 돼야 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X가 P에도 속해야 되고 동시에 X가 Q에도 Q에도 속해야만 하는 거예요. 네. 이것도 본 표현이란 말이에요. 네. P와 Q의 교집합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P 또는 Q, P 이고 Q, P or Q, P and Q로 연결을 하면 여전히 조건이에요. 이 두 문장은 여전히 뭐 조건이다. 조건입니다. 조건. 달라지지 않는다. 않아요. 그러나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 뭐뭐이면 뭐뭐이다. x의 제곱이 1이면 x의 세제곱도 1이다. 이 문장. 어렵네요, 이건. 자, 이 문장은요. x의 제곱이 1이 되면 세제곱하면 무조건 1이 될까요? 1이 되는 경우가 있죠. 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되는 보통 경우도 있죠. 이렇다라고 주장하는 건 얘가 성립하기만 하면 얘는 무조건 성립해야 된다. 한다라는 한다. 조건인 거잖아요. 여기서 이때 조건 컨디션.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는 프로포지션. 약간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조건문이라고 할 때는 이제 컨디션이라는 네. 단어를 쓴 건데, 그러니까 얘가 성립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요 놈이 옳기만 하면 얘도 반드시 옳아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x가 만약 마이너스 1이 돼 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x의 제곱은 1이지만 x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곱해서 1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세제곱이 1이 되는 것은 아니죠. 아니다라는 걸 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 문장은 더 이상 조건이 아니라 이 문장만 명제가 돼요. 참거짓을 우리가 알 수가 없네요. 있죠. 아, 있죠. 예. 이 문장은 거짓이에요. 진리값이. 네. 진리값이 F인 문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조건 프로포지션을 가지고 만든 명제라고 해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했습니다. 예. 네. 그러면 네. 이렇게 붙이는 순간 얘는 갑자기 더 이상 조건이 아니라 명제가 되죠. 우리가 수학 시간에 다루는 명제는 대부분 얘예요. 그렇군요. 그렇죠. 그래서 뭐뭐이면 뭐뭐이다가 맞냐 틀리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주로 참거짓을 따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x의 제곱이 1이면 x의 세제곱은 1이다라는 이 명제는 방금 전에 살펴봐서 알겠지만 거짓이에요. 네. 근데 거꾸로 해볼까요? x의 세제곱이 1이면 x의 제곱은 1이다. 물론 전제는 x가 다 실수일 때에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문장은 뭘까요?
이건 참 그렇죠. 네. 세제곱해서 1이 되는 건 1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1은 제곱해도 당연히 1이 되니까 음, 얘가 성립하면 얘는 반드시 성립한다라는 주장을 할 수가 있죠. 있겠죠. 그 주장은 참인 주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는 진리값이 참이 되는 참이다.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얘는 참이고 얘는 거짓일까? 왜일까요? 간단한 거예요. 음, 봐봐요. PX이면 QX이다라는 이 문장의 함의는 의미하는 바는 얘가 옳으면 즉 X가 집합 P에 속하면 네. 그 X가 얘도 옳다. 음, 집합 Q에도 속한다는 문장하고 어떤 거예요? 같겠죠. 똑같은 문장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의 의미 알죠? P가 Q에 포함된다예요. 포함된다. 이러면 명제가 된다. 예, 이 명제는 참이에요. 참. 그래서 아까 지리집합 이야기했잖아요. 지리집합을 구하는 것이 결국 명제의 참거짓을 가릴 때 되게 중요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진리집합 사이에 포함 관계에 의해서 진리값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게 거꾸로의 경우에는 그렇죠. 요 집합은 요거의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1과 1이잖아요. 그렇죠. 요거의 진리집합은 1이 없고 일이 아까 없고. 봤듯이 얘가 얘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거짓인 걸 어떻게 밝히냐? 이런 애를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애. 그러니까 얘는 성립시키면서 얘는 성립하지 않는다. 않는 아이를 찾는다는 것은 결국에 여기엔 속하지만 여기엔 속하지 안아야 되죠. 그러니까 뭐겠어요? P 빼기 Q겠죠. 음, 차집합에서 배웠었죠. 네. 겹친 애들만 제외한 거. 네. 그러니까 여기에 속하는 원소가 존재함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장은 거짓이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랬을 때 이 마이너스 1과 같은 값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는데 필요한 반네. 반대쪽 사례. 사례. 예, 이 명제가 옳지 않음을 보여주는 네. 옳다의 반대쪽에 존재하는 사례라고 해서 반례라고 해요. 그러네요. 그래서 명제의 참거짓을 가릴 때 기본은 뭐다? 지리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살피는 거고 네. 만약에 명제가 거짓일 때에는 요 집합 안에서 반례를 찾아줌으로써 이 명제는 옳지 않다는 걸 주장할 수 있어요. 있게 되는 거죠. 있게 되는군요. 그렇죠. 아, 어렵네요.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우리가 그 전에 이제 방정식을 풀고 했던 것들이 다 이런 거 잘하려고 했던 거예요. 집합에 대한 개념을 배웠던 것들이 이런 걸 잘하려고 했던 거죠.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예. 이게 순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 그래요. 왜 이게 그래요? 힘드냐면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것 같은데. 그쵸. 근데 왜 힘드냐? 음, 방정식이라는 개념이 있죠. 음, 집합이라는 개념이 있죠. 네, 명제라는 개념이 있죠. 네. 이 세 가지 개념들이 종합되어서 해석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 개념들이 나온 거예요. 음, 그러니 음, 당연히 이 종합하는 과정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순만 어려운 게 아니라. 되게 간단한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리 간단한 개념도 여러 개를 섞어 놓으면 사실 좀 복잡해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짓거리에서 별로 벗어난 건 없죠. 없는 근데 거죠. 이렇게 따로따로 이제 설명을 들으면 예.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근데 이거를 이제 만약에 문제화돼 있거나 뭔가 해석해내라고 이렇게 써 있으면 이게 도통 무슨 말인 건지 이제 그때부터 헷갈리는 거죠. 뭐 그럴 수 있어요. 익숙해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네. PX라든지 QX와 같이 안쪽에 미지수를 가지고 있어서 X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문장을 우리는 조건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예요. 네. 이 조건은 명제가 아니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냐면 이 조건을 참이 되게 만드는 X들을 모아서 집합을 구성할 수가 있게 있죠. 돼요. 이 집합을 우리는 조건. 진리 조건. 집합이라고 불러요. 죄송해요. 아, 짜증이 갑자기 나는 단어가. 진리 집합이라고 불러요. 네. 그러니까 이 개념이 뭔지만 보면 돼요. 네. 이건 분명히 제가 방금 전에 집합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끝은 뭐로 끝날 거고 집합이죠. 집합으로 끝날 거고 이 조건의 진리값을 결정하는 집합이니까 네. 그래서 진리 집합. 네.
그러니까 모든 용어들은 사실 용어들이 만들어지는 과정만 잘 보면 기억할 알겠습니다. 수가 있어요. 따로 뭐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지리집합이라고 부르고, 근데 우리가 문장을 PX이면 QX이다라고 연결하는 순간 갑자기 얘는 뭐가 된다? 명제가 됩니다. 이러한 명제를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다. 예, 명제라고 불러요. 그래서 조건 명제라고 그러잖아요. 좀 어, 다른가요? 그렇죠. 아, 딴 예. 얘기구나. 이때 이제 조건은 뭐냐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프로포지션, 영어로 프로포지션 이고요. 조건 명제할 때 조건은 뭐뭐이면 뭐뭐이다. 컨디션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란 단어이기 때문에 똑같이 이제 우리말로 조건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아마 한자가 좀 다를 겁니다. 다를까? 한자를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어쨌든 좀 다른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라고 하고 이 명제는 언제 참여되냐? P가 Q에 포함될 때 이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의 진리값은 T가 되는 거고 P가 Q에 포함되지 않을 때 거짓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거짓임을 보이고자 할 때에는 참임을 보이고자 할 때는 집합사의 포함관계를 분명히 보여줘야 되지만 이렇지 않다. P가 Q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려면 뭐만 보여주면 되냐 하면 P에는 속하는데 Q에는 속하지 않는다. 그렇죠. Q에는 속하지 않는 그러한 X가 존재함만 보여주면 되는 거죠. 네. 그런 X만 찾아주면 끝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X를 뭐라고 하냐면 반례라고 불러요. 그래서 반례만 찾으면 거짓임을 보이는 건 어렵지가 않다. 그래서 요거까지 이야기하면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에 대한 개념 정리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와. 그리고 우리가 수학 시간에 다루는 명제는 다 이런 꼴들의 여기에 다 명제들을 들어간다는 얘기죠. 주로 다루게 되어 있는 네,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라는 말을 살펴봤어요. 보람이 찬 하루였죠? 오늘 여기까지 네, 할게요. 보람찹니다. 안녕. 안녕.